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는 20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는 30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번 영상은 지나고 보니 알게 된 직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업할 시기인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대학교로 취업 설명회를 하러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나 당시의 LPL, 지금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그냥 이공계면 지원하면 일단 합격하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나마 그 당시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기업이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정유사와 지금은 벌써 이름도 저한테는 가물가물한 이원 같은 LPG 기업은 들어가기 좀 더 어려웠고, 주로 서울대 졸업생을 위주로 뽑는 도시가스 업체인 삼천리나 보험업계 최강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엔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나 LG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기업이 STX였고, STX 지주회사 외에도 STX 중공업, STX 페노션 등의 다른 계열사도 들어가기 힘든 기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 대조선해양 등의 조선업 기업도 들어가기는 힘든 기업이었습니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건 막말로 아무나 다 들어가는 삼성전자나 LPL보다 힘들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취업이 정말 힘들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맥상통하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LG 필립스 LCD 두 회사를 모두 합격하고 LPL, 즉 지금의 LG 디스플레이를 입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봉이 LPL이 삼성전자보다 아마 기본급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 차이는 기억이 나질 않으나 LPL이 삼성전자보다 약간 초봉이 높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에서 충분히 신입사원 오퍼를 받은 사람들이 STX를 입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 역시 몇백만원 더 높은 연봉 때문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봉이 삼성보다는 높아서 삼성을 합격해도 두산그룹으로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참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두 친구가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LG 디스플레이에 입사해서 만약 지금까지 이직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잘 버티고 있다면 그 두 친구의 직장에서의 소득 수준은 아마 차이가 꽤 클 것입니다. 물론 재산의 형성이라 함은 꼭 소득 수준과 비례하진 않지만 단순히 직장에서의 소득 수준만 놓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쓰레기 종목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주가가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 계속 적자이다 보니 보너스도 나오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 잘은 몰라도 아마 정례고도 있었을 것 같고, 적자나는 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정말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신바람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입사한 친구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만 꾸준히 했어도 주가는 15년간 대략 7배에서 8배 상승했으니 여기서도 이미 꽤 의미 있는 자산을 형성했을 것이고, 연봉 수준이나 보너스 수준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이 현금을 너무 많이 벌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이 쌓이고 또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은 사실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납니다. 일할 맛이 난다는 것이 일이 신난다기보다는 적자나는 기업에서 죽쓰는 분위기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할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STX 그룹으로 입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공중분해되고, 그 결과 STX에서 근무하던 많은 직원들이 아마도 다른 1차, 2차 협력업체로 할 수 없이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했을 것입니다. 동종업계에 이직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가령 STX 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으로 이직을 한다면 삼성중공업 내에서 아웃사이더로 생존하기 위해 정말 박터지게 경쟁해야 하고 텃세도 있고 직장생활이 정말 순탄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직장 선택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장 선택과 주식 종목 투자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 주식 투자를 위해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인가, 순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인가, 한마디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시장의 경쟁 상황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떤가 하는 점을 봐야 합니다. 점유율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당장은 돈을 버는 기업이라도 가령 시장 점유율이 3위라면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기업의 점유율에 잠식당해서 기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중국에 1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계속 정리를 당하고 당해서 소수의 전기차 업체가 결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결국 하위 점유율을 가진 업체들을 도태시켜버리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하는 점은 기업의 산업에 대한 안정성 및 성장성입니다. 가령 제가 속해 있는 오일앤가스 업계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개껍데기 산업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가령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보면 당장 불황은 없어 보이는 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현 직장에서 자사주로 1억을 모을 때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은 똑같은 원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불입하면 아마도 진작에 자사주만으로도 자산이 5억 원 이상 쌓여 있을 겁니다. 가령 G같이 주가가 반토막 일어난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사주로 넣은 원금도 반토막 이상 날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이 결국 다니기도 좋은 기업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연봉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돈 한 푼 더 주는 기업으로 쫓다 보면 결국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의 인더스트리에서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로 이직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에는 그 기업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는 확신이 서면 그 기업은 분명 취업하기 좋은 기업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의외로 20대, 30대에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좀 두서없이 풀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